반성은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럼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내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취직 준비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시험을 치러 갔어요. 열심히 치러 갔죠. 합격할 거야. 이전 선배들이 다 합격했으니까 그냥 합격할 거야. 저는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합격한 사람이 된 채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죠.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불합격 통지서를 뽑습니다. 그거를 노트북에 넣고 모바일에 넣고 태블릿에 넣고 종이를 뽑아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입사 시험을 칠 계기가 됐는데 그때 안녕하세요. 2018년 나를 반성합니다를 발표하게 될 김선두입니다. 제가 이 반성합니다라는 주제를 전달받았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반성해야 되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 분이 세 번째 분이 말했을 거예요. 너무 많았다고. 저도 똑같았어요. 너무 많아서 이 반성을 내가 두서없이 말하면 1박 2일 동안 말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반성의 정의부터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걸 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인 즉슨 자신을 좀 자각하고 그리고 좀 객관화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 체인지 그라운드 관점에서는 약간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반성은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럼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서 내가 어떤 반성을 했고 어떻게 메타인지가 높아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풀어내면 재밌겠다 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에요. 그 학생, 대학원생이고요. 지금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연구가 끝나요. 그럼 연구가 끝나면 뭘 하겠어요? 취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취직 준비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취직 준비를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저희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직 준비를 계속 했어요. 하다가 어떻게 취직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정말 운 좋게 회사 입사 시험을 저에게 제공해준다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도 하면서 이제 회사 시험도 약간 준비를 했죠. 근데 회사 시험보다는 연구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올해 초에는.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갔어요. 열심히 치러 갔죠. 치러 가서 이제 딱 치고 나왔는데 너무 친 게 찝찝한 거예요, 제가. 그때 드는 기분 아시죠? 망했다. 그냥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나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떨어졌어. 그러고 난 2주 후에 딱 문자가 오더라고요. 띵동 하고 딱 와서 제가 봤는데 합격이라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저 진짜 정말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약간 어깨 으쓱해져가지고 자랑했죠. 나 합격했어. 입사시험 합격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야, 어떻게 너 연구도 하고 이거 언제 공부했어? 라는 친구도 있고 이제 면접이 남았네? 면접은 근데 합격할 거야. 이전 선배들이 다 합격했으니까 그냥 합격할 거야. 하자 없으면 합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그 말 듣고 바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난 합격이다. 난 채용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합격한 사람이 된 채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죠. 제가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사진이고요. 제가 컴퓨터 한 대 있죠. 저 컴퓨터 제가 들고 있거든요.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너무 민망한 거예요. 다 자랑 다 해놓고. 그리고 심지어 하자 있으면 떨어진다는데 저 하자도 없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저희 누나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야, 뭐 이렇게 우울하게 있어. 내가 그 작가님 중에 박웅현 작가님 강연을 내가 신청해뒀는데 같이 가서 듣자. 리프레시 좀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가자. 여기 가서 갔죠. 가서 열심히 강연을 들으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상황에 따라서 문장의 울림이 달라진다는 말 혹시 아세요? 박웅현 작가님이 주옥 같은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이 문장을 듣고 진짜 제 상황에 딱 비유돼가지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노력이라는 투자도 안 해놓고 합격을 공짜로 얻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때 제가 처음으로 반성을 제대로 한 계기가 됐죠. 즉 메타인지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된 계기죠.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한 이후로 전 집에 가서 반성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열심히 작성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2개만 뽑았거든요. 제일 많이 고민한 거. 첫째가 자만하지 말자예요. 제가 자만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가니까 자만 어깨만큼 제가 절실함이 낮아지더라고요. 어깨가 높아질 만큼 절실함이 낮아져요. 그래서 자만을 하지 말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만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이제 불합격 통지서를 뽑습니다. 이건 불합격 통지서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퍼온 겁니다. 불합격 통지서를 뽑아가지고 제가 왜 자만을 했는지를 썼어요. 그리고 왜 내가 불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 합격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노트북에 넣고 모바일에 넣고 태블릿에 넣고 종이를 뽑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2달간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읽을 때마다 문장의 울림이 달라요. 신기해요, 되게. 그래서 오늘은 1번 문장에서 나를 좀 더 자각시켰다면 내일은 막 3번 문장에서 자각시키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정말 운 좋게, 진짜 또 정말 운 좋게 입사 시험을 칠 계기가 됐는데 그때 이 제가 맨날 봤던 게 작용했을까요? 그때 바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기뻤어요. 근데 합격을 한 것도 기뻤는데 제가 반성을 해서 이렇게 제가 바뀌게 되고 제가 바뀜으로써 상황이 바뀐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기뻤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했던 반성이고요. 2번째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아까 찝찝하게 좀 합격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찝찝함은 약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찝찝하다는 건 내가 찍은 거예요. 찍은 건 내가 노력을 안 한 거고 그러면 내가 왜 노력을 안 했을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시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는 연구에만 투자를 하고 시험에는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즉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지? 또 고민을 했어요. 유튜브 강의도 보고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럼 유튜브 강의에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당연히 고영석 작가님이랑 신영준 박사님을 만났죠. 데일리 리포트랑 데일리 플랜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완공 읽으면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데일리 플랜이랑 데일리 리포트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시간 블록 단위로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저는 신기했어요. 신기하면 어떡하겠어요? 해봐야죠. 저 6개월 정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일들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이걸 보시면 제대로 안 써요. 하다 보면. 제대로 안 쓰고 보면 막 1시간 50분 공부 하루에 24시간인데 1시간 50분 공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보이거든요.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가 또 엑셀로 정리해봤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이게 아래쪽 S축이 월별이에요. 그리고 Y축이 시간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쭉 모아서 월별 평균을 내보니까 이제 공부량이 좀 증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량 말고도 노는 양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량도 뽑을 수 있고 상당히 재밌게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내가 시간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리스트도 뽑을 수 있어요. 리스트도 쫙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줄을 그어놓은 거는 습관화된 거를 줄을 그어뒀습니다. 저 웹툰 안 보기 해서 제가 웹툰을 안 봤거든요. 제가 4, 5월 달에 웹툰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웹툰을 안 보니까 공부 시간이 약간 증가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도 일주일에 1시간 30분 넘기지 말기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증가했고 요즘은 좀 제가 졸업을 해야 돼서 더 많은 공부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해서 얻은 것들이 뭐냐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되게 많은 걸 얻었어요. 일단 아침잠 그냥 바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모였어요. 돈이 모이는 게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시간 관리를 하니까 안 나가도 되는 약속을 안 나가요.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잡고 그냥 야 나와 이러면 원래 나갔는데 이제 내가 지금 할 게 있으니까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돈이 쌓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웹툰을 줄였더니 운동할 시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것들은 약간 부가적이고 진짜 중요하게 얻었던 거는 약간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준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여행 갈 기회도 또 생기더라고요. 시간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뭐 연구를 하면서 또 시간이 많아지니까 다른 연구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데일리 리포트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 아니고요.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준비했는데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신영준 박사님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들고 왔냐면 제가 반성을 했을 때 해결책으로 제안된 게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쓰기더라고요. 첫째가 감정을 저는 썼어요. 불합격 통지서에. 둘째가 데일리 리포트로 시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관리랑 시간 관리가 씀으로써 해결이 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시간 관리나 감정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한번 써보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